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 제가 7월 달부터 시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7, 8, 9, 10, 11, 12, 1, 2, 3월. 공사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시공하는 사람, 업자가 좋지 집주인은 절대로 좋은 일은 없습니다. 공사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집을 꼼꼼하게 짓는 게 건축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짓는 이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경북 경산에 단독주택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이 집을 짓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집을 지을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공사 금액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사 기간을 어느 정도 해야지 집이 마무리가 되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공사 금액은 도면이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금액을 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 기간인데, 공사 기간을 저한테 여쭤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한 석 달이면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얼마 정도 걸리냐, 또 어떤 분은 넉 달, 다섯 달. 공사 기간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도 유동적입니다. 집을 지을 거라고 생각하신다 그러시면 이 내용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집은 작년 7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되면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텃파기를 합니다. 땅을 파서 건물을 위치를 앉히는데, 이제 텃파기를 하고 버린 콘크리트라 그러는데 그걸 치는 과정이 하루 만에 대부분 끝이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집은 약간 경사지에 있는데 땅을 파보니까 바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깨서 건물을 앉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집 같은 경우 하루 만에 끝날 일을 지금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암을 깨야 돼서 버림까지 치는데 한 5, 6일 넘게가 걸렸습니다. 중간에 주말도 걸려 있으니까, 주말에는 또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하면 주변에 민원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고, 또 레미콘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안 되니까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버림까지 치는데 한 5, 6일 이상이 걸려 버렸습니다. 바로 옆에 현장에 저희보다 한 2, 3일 먼저 텃파기를 한 현장이 있었는데, 그 현장은 바닥 상태가 더 안 좋아 가지고 저희보다 한 2, 3일 후에 버린 콘크리트를 타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소한 5, 6일 정도 걸렸으니까 4, 5일 정도는 시간을 저희가 더 걸린 겁니다. 공사 초기에 한 5일은 준공하는 시점 되면 한 20일 이상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정도로 초기에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나중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당장 땅에 앉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7월 초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4개층이라 그랬습니다. 지하가 있고 1층, 2층 다락이 있는 구조인데, 실제로 지하층 구조를 콘크리트를 한 번에 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지하 같은 경우는 벽체를 한 번 치고 콘크리트를, 그 다음에 위에를 나눠서 쳤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골조 공사는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7월 초에 시작했지만 8월 말에 지붕 콘크리트 타설을 쳤습니다. 그래서 2달이 안 걸린 겁니다. 9월 달에 명절이었는데 명절 동안 저희가 이제 양생을 시켜서 그 이후에는 마감 준비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을 다 하고 마감을 하게 되면 설비나 전기가 들어와서 이제 배관 작업을 시작합니다. 배관 작업을 하면서 방수나 미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 창호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넣어서 창틀 같은 걸 시공하게 됩니다. 이런 일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외장을 하기 위해서는 단열재를 먼저 시공을 해야 됩니다. 도면상에는 계획되어 있는 단열재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단열재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비드법으로 회색깔 단열재도 있고, 열반사 단열재도 있고, 뭐 저희가 PF 보드도 있고, 그리고 불연재 또 다른 단열재도 있습니다. 단열재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일정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단열재 이상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외장을 뭘 할 거냐에 따라서도 단열재를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와버린 겁니다. 어떤 단열재를 사용할까 계속 고민만 하고 이제 견적만 받아보는 상태였었는데, 외장재 이제 시공성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했었습니다.
이 건축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종류별로 나열해 놨고 단지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 현장에는 PF 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PF 보드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다 그러시면 한번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단열재를 어떤 거 선택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열재를 어떤 걸 선택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도 한 2주가 이상 소요를 했습니다. 그 기간을 좀 까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저희가 PF 보드를 단열재를 시공을 하고 그리고 건물 외장 같은 경우에는 지붕은 알루미늄 징크로 계획되어 있고 외벽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하기 위해서는 벽면에 하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각 파이프를 이용을 해서 이 재료를 붙이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바깥에 이제 세라믹 사이딩을 붙여야 되는데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조금 각이 많이 져 있습니다. 이걸 비계를 타고 작업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비계를 먼저 해체를 하고 장비 작업으로 외장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거는 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마당이나 이제 부대 공사가 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빨리 비계를 해체를 해야 그 작업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의도치 않게 조금 외장에서 시간을 조금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외장을 하면서 공기를 조금 잡아먹었기 때문에 내장에서 속도를 조금 내야 됐습니다. 창문이나 다 끼워 넣고 내장 마감을 했습니다. 내장 마감은 좀 순조롭게 빨리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는 타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부 타일은 괜찮은데 저희가 옥상에 디귿자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타일로 작업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딱 시기가 겨울이었습니다. 저도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바깥 타일부터 마감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일기를 보니까 그 다음날 저녁부터 이제 비가 잡혀 있는 겁니다. 하루 만에 타일을 다 붙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양생도 시켜야 되는데 비가 오면 좀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비가 그치면 옥상에 이제 바닥 타일을 공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부터 타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딱 그치고 난 이후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저는 조금 지나면 따뜻한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이번 연도 잘 생각해 보시면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그 추운 기간도 계속 유지가 됐는데 저희가 12월 초에 타일이 들어와서 내부 타일을 다 마감하고 나가고 난 이후에 외부 옥상 타일을 언제 했냐 그러면 2월 중순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따뜻한 날씨를 잡아서 공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디귿자 형태의 외부였는데 일정한 공간은 햇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아침 저녁에는 무조건 얼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건축주가 추워도 그냥 공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 몇 년 동안은 괜찮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하자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제가 있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준공에 여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려서 끝내는 2달 후에 타일 마감을 했습니다. 타일 마감하는 동안 내부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바닥 마감만 제외하고 마루까지 깔아놔 버리면 타일 작업하면서 너무 손상을 끼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바닥 마감하기 전에 보일러도 좀 돌려야 됐는데 그걸 할 시점이 조금 시간이 있어서 바닥 마감만 제외하고는 내부는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2달 이후에 하다 보니까 너무 일정을 많이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도 저희가 돌을 상당히 많이 시공을 했습니다. 마당도 전체 다 돌로 습식으로 시공을 해야 됐는데 날씨가 추우면 이제 물 작업을 아예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공사 기간이 많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텃파기 할 때도 한 4일 잡아먹어 버리고 외부 단열재 붙일 때도 선정을 한다고 또 한 2주 이상 까먹어 버리고 그리고 외장 세라믹 사이딩을 붙일 때도 장비 작업을 하면서 일정을 좀 많이 까먹고 타일 작업하는 기간 동안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2달 정도 동안 제대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공기도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대로 하는데 속도는 안 나고 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가 건물이 위에 층에 세라믹 사이딩으로 결정이 나 있었지만 지하층 구간입니다. 지하 주차장 구간이나 이 담장 옹벽 구간에
마감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이 주변에 옹벽 구간에 마감을 무조건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콘크리트 마감으로 두는 게 아니라 최소한 문양급 부집을 써서라도 마감을 해야 되는 현장인데, 저는 건축주분한테 초반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에 상부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 담장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 건축주분들은 이 담장, 이 옹벽 구간을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안 들이려고 또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돈을 많이 들이는 걸 좀 아까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집을 계획하거나 설계에서부터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집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차장이 되는 구간이나 이 담장 구간에 마감재가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집이 완전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미뤘습니다. 어떤 특정한 제품을 쓰자 이게 아니라 조금 계속 고민을 하자. 왜냐 그러면 처음에 이 집을 설계할 때는 일반인들은 이 집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저희 같은 경우야 도면만 봐도 집의 형태나 이 주변 느낌을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역시도 완벽한 건 아니니까 골조가 올라가는 상태에서도 계속 유의 깊게 쳐다보고, 지금 이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서 이 위치 정도에서 계속 건물을 계속 관찰을 합니다. 골조 올라갈 때나 이렇게 보시면 골조가 완료되어 있는 형태에서도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계가 쳐져 있는데, 제가 외장을 할 때 비계를 빨리 해체했다 그랬는데, 해체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도 있지만 비계를 치고 그리고 분진망을 쳐놓으면 건물의 형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그 그림이 안 떠오르니까, 그리고 건축주분도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니까 빨리 해체를 해놔놓고 계속 보면서 외장의 느낌하고 벽체의 느낌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 고민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장이 다 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완벽하게 결정이 안 났는데, 어느 순간 이제 건축주분이 와서 이 담장을 현무암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현무암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바로 이야기를 못 드리는 게, 외장을 하는 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재료를 쓰면 이제 현무암보다는 비용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건축주분은 비용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비용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여기 현무암으로 만약에 마감을 하면 집의 느낌이 완전히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특정한 이제 재료가 머릿속에 박혀져 있었는데, 그 재료가 이제 현무암보다는 많이 비싸기 때문에 선뜻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마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공사가 들어와야 되는 조금 시점에 와서 건축주하고 먼저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작업자하고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이 외장하는 사람이 제 친구인데, 친구한테 제가 이 재료를 이 외장에 썼으면 좋겠다 하니까 친구는 결사반대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가 이 담장 구간이 한 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보시다시피 건물이 3면이 도로에 접해 있는데 이제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쪽에서는 담장 높이가 한 20cm 정도 됩니다. 담장이 낮은 데는 20cm에서 높은 데는 3m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높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수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재료를 쓰게 되면 치수도 엄청 다양하게 뽑아야 되지만, 그리고 또 설치를 할 때 다 잘라야 됩니다. 가공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속도가 상당히 안 나고 재료의 로스도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아예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설득을 하고 좀 꼬셨습니다. 제발 이거 좀 쓰자. 이거 써야 좀 집이 뻔히 날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제가 초반에 저희 집 주변에 공사를 같이 들어가는 팀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규모가 비슷한데 저희보다 한두 달 빨리 시작한 공사 현장이 공사 비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건물보다 공사 비용이 한 2배 가까이 됐었습니다. 공사 비용이.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보다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골조 올라가는 비용은 똑같은데 저희는 알 거 아닙니까? 공사 비용이 2배라는 거. 그렇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저 집이 공사비가 2배니까 이 집이 월등히 좀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하고 공사를 같이 시작한 팀은
저희 공사 비용이 한 1.78배 정도 됐습니다.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 집은 1, 2층은 그냥 상가입니다. 안에 다 비어져 있습니다. 3층만 주거용인데도 불구하고도 저희보다 공사비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붕도 없고 이런데도 공사비가 원체 비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를 잘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두 집은 건축주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건설회사가 지어서 팔 용도이기 때문에 공사 비용을 얼마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공사 현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저희들끼리도 은연중에 조금 경쟁이 있을 겁니다. 또 현장을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아침 일찍이나 안 그러면 저녁 때 다른 현장들도 다 가봅니다. 다른 현장 소장님도 제 현장을 다 와보고 저 역시도 다른 현장을 작업자 있을 때는 못 가지만 다 가봅니다. 다 확인을 합니다. 어떤 거 사용하느냐. 서로 이렇게 경쟁이 되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희 공사 비용은 저희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다른 집보다 좋게 짓고 싶은 게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조금 태가 나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작업자를 좀 꼬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주분한테 제가 조금 상의를 했습니다. 현무암도 좋지만 이 재료를 썼으면 좋겠다. 비용은 그래도 조금 있다. 그렇지만 건물의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 재료를 꼭 쓰면 조금 비용은 올라가더라도 다른 집 못지않게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집주인분들이 며칠 상의를 하고 나서 말씀드렸던 그 재료를 사용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료를 사용을 했는데 그 친구가 바쁘다 보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을 기간을 줬습니다. 좀 딜레이를 시켜줬는데 그 친구가 이걸 뽑기 위해서 장비를 한 대 샀는데 뭐 길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장비를 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결과론적으로는 한 2달의 공사 기간이 늘어나 버린 겁니다. 한 달은 제가 미안해서 시간을 줬고 한 달은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런 사정이 해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제가 얼마 전에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외장을.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준공사 의료는 어느 정도 집어넣어 놨고 일요일 날 밤에 자동차 라이트를 켜가면서 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이 외장이 진타맥스인데 엄청 고생을 많이 했지만 보람도 많이 있었던 재료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사실은 저희 작업했던 친구도 엄청 만족감이 좋았고 건축주도 이 외장을 보고 엄청 만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2달이나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면서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건축주가 현무암하자 그랬을 때 그냥 현무암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건데 제가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경우나 마찬가지니까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해놨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만족감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난간도 사실은 외장재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난간을 미리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지금 저희 2층 난간에 있는 저런 알루미늄 난간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건축주분은 그냥 위에 있는 알루미늄 난간을 사용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외벽이 진타맥스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위에다가 2층에 있는 난간을 1층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상당히 디자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그렇지만 이렇게 투시가 되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확보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사지다 보니까 일정 구간에서는 옹벽이 2m 이상 되고 3m가 되니까 뭐 시선이 크게 안 부딪히는데 입구 쪽에 보면 이 인도에서 보면 거실 높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인도에 사람이 거의 다니는 길은 아니긴 아니지만 여기서 쳐다보기만 해도 거실하고 눈이 좀 부딪히는 높이입니다. 근데 이제 유리에도 약간의 색깔이 들어가 있고 저녁에는 뭐 커튼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게 괜찮다 이렇게 건축주분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건축주분이 이 사항을 좀 알 수 있게. 왜냐 그러면 2층 난간을 할 때 벌써 1층 것도 발주를 내야 되는데 업체한테 다 실측은 하고 발주는 내지 않았습니다. 1층은. 왜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1층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제가 무작정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층에는 이 난간보다 1층에는 이 난간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와서 공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제가 작업자들한테 2층 먼저 난간을 시공하고
1층 난간은 7층만 하고 제작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건축주가 좀 바뀔 때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건축주분이 싹 와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시선이 부딪혀서 여기 위에 있는 난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 조금 안 보이는 난간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때까지 기다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난간을 찾기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 그 난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안 보일 수 있는 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 외국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런 난간들이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난간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흔히 많이 쓰는 나무로 되어 있는 난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건축주분도 나무로 되어 있는 난간도 상당히 싫어했고 저 역시도 그게 내구성이 약하니까 조금 그걸 쓰는 거는 좀 반대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거는 합성 목재로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성 목재로 이렇게 울타리를 하면 좀 고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말고 다른 재료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약간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저희 본가가 바닷가인데 바로 앞에 보면 해양공원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바닥에 전부 다 합성 목재로 데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이제 본가에 가면 중간중간에 날씨가 좋을 때는 그 해양공원으로 이제 산책을 많이 갑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해양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이 돌다가 예전에는 눈에 안 보였었는데 이날 딱 눈에 보이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합성목재가 마지막에 이렇게 휩니다. 약간 뒤집어진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합성목재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뒤집어지네. 그런데다가 저희가 바닥에 시공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휘면 더 보기가 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으로는 이 합성목재도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주분한테 합성목재도 좀 그렇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도 편하고 좀 쓸 수 있는 재료가 너무 한정적이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타공이 돼 있는 판재를 쓰기에도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안 좋아서 외국에 있는 이제 타공되어 있는 판들은 디자인이 상당히 좀 괜찮은 게 많이 있는데 그걸 주문 제작하기에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게 알루미늄 루바처럼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시중에 쓰는 알루미늄 창호에 쓰는 알루미늄 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생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재고를 창호에 많이 쓰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보이는 게 사이즈가 얼마냐 그러면 폭은 12cm고 두께는 2cm입니다. 이런 재료는 알루미늄 창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재료는 항상 재고를 쌓아두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문을 넣으면 자기들이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도 많지 않은 데다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주문하는 시점에서 나오는 게 한 보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빨리 이걸 만들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보름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한 10일 정도 이후부터는 제가 업체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이제 계속 독촉을 하는 겁니다. 좀 빨리 확인해 달라. 언제 오냐, 언제 오냐. 그렇게 어렵게 제가 이렇게 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구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 제가 7월 달부터 시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7, 8, 9, 10, 11, 12, 1, 2, 3월 3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 9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 미친 거 아니냐, 서너 달 만에 지을 집을 9개월 동안 공사를 했냐. 사실은 더 빨리 집을 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초 터파기 할 때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땅이 그런 거니까 며칠이 그렇게 지나간 거고, 단열재 공사할 때, 그리고 외장재 공사할 때, 타일을 마감할 때 사실은 그냥 눈 감고 그냥 공사해 버려도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사들이 저희가 마감재를 고민하면서 어떤 재료를 선택할까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버린 겁니다. 외부 담장이나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장도 그냥 석재를 했으면 금방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진타맥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또 제가 시공자도 설득을 하고 그리고 또 건축주도 설득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다 마무리가 됐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생기면서 공기가 늘어나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현장에 공기가 상당히 좀 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주분도 기존 살고 계신 집에서 나오는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공사기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겨울에 너무 추운 기간 습식공사를 못하면서 공사도 지연이 되고, 또 제가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너무 여러 가지를 알아보면서 저 역시도 엄청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제가 9개월 동안 이 집에 맨날 편도 1시간 반입니다. 9개월 동안 맨날 출퇴근을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다 마무리된 상태, 상당히 제가 입장에서는 만족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조금 설득을 합니다. 이런 거 썼으면 좋겠다 하면 사실은 어쩌면 연령대도 안 먹고 각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분이 좀 젊으시고 하니까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도 좀 편하시고, 또 색깔이나 이런 것도 어떤 재료를 쓰면 있어서 더 상의가 또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면 어떻겠냐 했을 때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달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의도했던 대로 많이 갔던 집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집들은 제가 이런 재료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사실은 잘 안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A라는 재료를 무조건 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중간에 제가 사진을 좀 넣어놨는데 지금 마감하면서 있어서 만족도는 상당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족도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공사 기간은 어떤 집은 9개월까지 걸릴 집은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까먹은 것도 있지만, 또 그리고 공사 기간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중간중간에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공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그래 했겠지만 가끔씩 저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너무 집에 혼을 심지 말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라는 대로 해라고, 이 건축주가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해주고 말지 왜 이렇게 고민을 하냐고, 이 혼을 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화내기도 합니다. 아니 당신 집 같으면 그래 할 거냐고. 저는 지어주면 끝이지만 또 사는 사람은 평생 살아야 되는 집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집을 짓듯이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고 지어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감이 있지. 100% 만족은 못 하실 겁니다. 근데 대충 지어주고 빨리 끝내고 그냥 빨리 빠져나올 욕심에 계속 집을 짓다 보면 제 생각에는 저도 이 일을 오래 못하고, 그리고 쪽팔리면서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 집 주변에 지금 같이 집을 많이 지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그 집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제 생각에는 결과물은 저희 집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후의 영상에 한번 내부나 이렇게 싹 정리한 영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공사기간 3, 4개월로 집을 짓기 힘듭니다. 제대로 된 집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무전자 1, 2년 동안 집을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집에 딱 보면 얼마나 집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은 결과물로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 공사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똑같은 돈을 들이고도 결과물은 완전히 다른 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사 기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얼마나 집이 알차냐, 차라리 공사 기간 한두 달 늦더라도 하자 없고 집이 완벽한 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공사 기간 빠를수록 저도 상당히 좋습니다. 공사 기간이 줄수록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은 접니다. 공사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시공하는 사람, 업자가 좋지 집주인은 절대로 좋은 일은 없습니다. 공사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집을 꼼꼼하게 짓는 게 건축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 기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똑바로 된 집을 짓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